나는 오랫동안 혼자 밥을 먹었다. 혼자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을 줄은 젊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집안은 늘 고요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고 창문 밖에서는 새소리만 간간히 들렸다. 부엌으로 걸어가 밥솥 뚜껑을 열면 전날 남겨둔 밥이 굳어 있었다. 김이 오르지 않는 밥을 바라보며 괜히 한숨이 나왔다.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우고 김치 하나 꺼내놓고 숟가락을 들었다. 식탁 맞은편 의자는 늘 비어 있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일이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8해. 처음 몇 년 동안은 식탁을 정성껏 차렸다. 국도 끓이고 반찬도 몇 가지씩 꺼냈다. 괜히라도 아내가 보고 있을 것 같아서였다. 식탁에 앉아 사진 속 아내를 바라보며 혼잣말도 했다. 오늘은 국이 조금 짜네. 당신이 해주던 김치가 제일 맛있었지. 그렇게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습관도 사라졌다. 밥을 차리는 손길이 귀찮아졌고 설거지할 그릇이 늘어나는 게 부담이 되었다. 점점 대충 먹게 됐다. 어느 순간부터 밥은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다. 살아있기 위해 억지로 채워 넣는 연료 같았다. 점심은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은 빵 한 조각으로 넘기는 날도 많아졌다. 입맛이 사라진 건지 마음이 먼저 식어버린 건지 나도 알 수 없었다. 아이들은 다 장성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명절에 얼굴 한번 보고 가끔 안부 전화가 오는 게 전부였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바쁜 숨소리를 들으면 괜히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 빨리 통화를 끝내게 됐다. 밤이 되면 집은 더 넓어 보였다. 불 하나만 켜놓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소리는 공기를 채우지 못했다. 나는 종종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빈 의자를 바라보곤 했다. 그 자리에 아직도 아내가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느 날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어르신, 체중이 많이 줄었네요. 식사 잘 안 하시죠? 나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이 들면 다 그렇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 몸이 약해지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동네 반찬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곳이었다. 유리 진열대 안에 멸치볶음, 잡채, 불고기, 나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반찬들이 유난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이거랑 이거 주세요.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조금 들떴다. 마치 누군가를 위해 장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해 밥을 다시 데우고 반찬을 접시에 담았다. 식탁도 오랜만에 깨끗이 닦았다. 숟가락을 들고 첫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랜만에 나 자신을 제대로 챙겨줬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식탁은 조용했다. 혼자 먹는 밥의 쓸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났다. 평소엔 가볍게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다. 내가 들고 있던 반찬 봉투를 보고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반찬이 많네요. 혼자 드시기엔 많겠어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러게요. 괜히 욕심을 냈네요.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다. 누군가와 이렇게 사소한 말을 나눈 게 참 오랜만이었다. 며칠 뒤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찌개를 좀 많이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순간 망설였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했고 괜히 어색해질까 걱정도 됐다. 하지만 따뜻한 찌개 냄새가 복도에 퍼져 있었다. 그 냄새가 오래된 기억을 깨웠다.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던 저녁, 아이들이 떠들던 소리, 아내가 찌개간을 보며 웃던 얼굴.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찌개를 떠먹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속이 천천히 따뜻해졌다. 찌개 참 잘 끓이시네요.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그날 우리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다. 자식 이야기, 병원 이야기, 젊은 시절 일 이야기. 말하다가 웃고 웃다가 또 말이 이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집안 불을 켜도 더 이상 텅 빈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 함께 밥을 먹게 되었다. 내가 반찬을 하나 해가면 할머니는 찌개를 끓였다. 서툰 계란말이를 만들어 갔을 때는 서로 웃느라 한참을 떠들었다. 그 인연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동네 사람들과도 말을 트게 됐다. 아파트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다 보면 어르신, 오늘 날씨 좋죠? 산책 다녀오셨어요? 이런 인사가 오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얼굴이 익숙해졌다.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인사해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말했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이 있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처음엔 망설였다. 사람 많은 곳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노래 부를 자신도 없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모여 웃고 있었다. 박수치고 노래 따라 부르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다. 처음엔 박자도 못 맞추고 입만 뻥긋거렸지만 며칠 지나니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나왔다. 노래 한 곡 끝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그 다음엔 건강체조 수업도 나가게 됐다. 몸을 움직이니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한결 수월해졌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 점심을 같이 먹는 날도 생겼다. 비싼 식당이 아니라 복지관 식당의 소박한 밥이었지만 함께 먹으니 참 맛있었다. 오늘 국이 맛있네요. 김치가 잘 익었어요. 이런 말들이 오가는 식탁은 혼자 먹던 집의 식탁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행복은 큰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내 통장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다. 나라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공공근로수입, 아이들이 조금씩 보내주는 용돈 등을 아끼며 생활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았다. 동네 공원 산책, 복지관 무료 프로그램, 이웃과 나누는 커피 한 잔,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 책 한 권.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를 채워주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다시 소중히 여기게 됐다는 사실이었다. 깨끗이 씻고 옷을 챙겨 입고 외출할 이유가 생겼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다. 병원에 다시 갔을 때 의사가 말했다. 어르신, 얼굴 좋아지셨어요. 체중도 조금 늘었고요. 나는 속으로 웃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생겼고 기다릴 하루가 생겼다고. 혼자 밥을 먹던 시절에는 하루가 길고 무거웠다. 시간을 버티는 것이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가 빠르게 지나간다. 오늘 만날 사람, 내일 할 약속이 생겼기 때문이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지금 혼자 밥을 드시고 계신가요? 식탁이 조용하고 하루가 길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용기 하나만 내어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한마디 건네보는 것, 복지관 문을 한번 열어보는 것, 동네 산책을 나가보는 것. 돈이 많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만 조금 열면 충분합니다. 밥은 혼자 먹으면 끼니이지만 함께 먹으면 하루가 됩니다. 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됩니다. 나는 이제 밥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숟가락 소리 대신 웃음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혼자 밥 먹던 내가 다시 웃게 된 이유, 그건 거창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하나, 따뜻한 인사 하나, 작은 용기 하나였습니다.
당신의 식탁에도 다시 웃음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